네, 반갑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약간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제 매도 움직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쭉 밀렸고요. 그리고 다시 반등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6% 상승 마감, S&P 500은 플러스 0.17% 상승 마감,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8%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이 잘 올라가고 다우지수가 좀 떨어지게 되면 경제 지표적인 측면, 즉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부담 요소가 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기술주 쪽으로 이제 강세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호재성 재료들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AI 낙관론 다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아마존이 또 호재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좀 잘 나오게 됐죠. 이렇게 되면 AI 쪽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또다시 호재성 재료를 끌고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 수출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될 테고요. 또 오픈 AI와 아마존이 또 손잡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또 카카오도 약간 수혜가 될 수 있나 싶긴 한데, 이거는 또 아마존과는 약간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본다면 약간의 경쟁 구도도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혜라고 보기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런 기술주적인 측면과 또 이 AI 생태계가 점점 커진다라는 그런 기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 자체가 문제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기술주 중심의 상승만 일어나게 된다면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많지가 않다. 자, 근데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빨간색 경고등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뭐 상승하고 있거나 급등하는 주식들은 대체적으로 빨간 딱지 하나씩은 붙이고 다니는 거니까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아직까지는 뭐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시장이 이런 그 과열 방지 장치에 의한 부분 때문에 약간씩의 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어떤 숨고르기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대형주 쏠림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숨고르기 구간이 이제 중소형주들에게 약간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는 있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머타임이 끝나가지고 미국 증시가 1시간씩 더 늦게 끝나서 그래서 시황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요. 자,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엔비디아, 아마존이 랠리를 보였고요. 뉴욕 증시는 혼자 마감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에 대한 내용은 별거 없네요. 테슬라는 올랐죠. 2.59% 상승했고, 루시드는 6%나 급락했네요. 전기차 중에서도 오른 게 있고 내린 게 있고, 얘네도 대형주만 오르는 건가요? 자, 리비안과 루시드는 각각 급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은행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니까 테슬라는 상승세를 보였다. 로보택시 사업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고, 자, 일단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 급여에 대한 부분들, 요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주주 투표 붙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결렬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 삐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또 휘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웬만하면 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 줘야지. 열심히 부려먹기만 하고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는 좀 있습니다만, 테슬라 주가가 또 과도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야지 뭔가 시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고요. 엔비디아, 아마존, 지금 빅테크 쪽에서의 주가 상승률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혼조로 조금, 부담됐다. 근데 AI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칩체, 혼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랍에미리트에 2029년까지 79억 달러 이상을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투자하겠다. 아랍에미리트가 아주 그냥 요즘에 떠오르네요. 이쪽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번 부분이 되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연산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를 UAE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지난 9월에 미국 정부로부터 획득했다.
자, 79억 달러를 아랍에미리트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죠. 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GPU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 이 MS, 즉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GPU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다. 자, 이 GPU에는 어떤 HBM이 들어갈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엔비디아 칩 A100 6400개 용량에 해당하는 네, GPU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됐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2.17% 상승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엮여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의무 사용 계약이 끝난 오픈 AI는 아마존과 함께 네, 7년간 38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클라우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아마존이 얼마 전에 서버가 한번 다운돼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와 같이 대규모 계약을 또 체결했네요. 오픈 AI가 여기저기 지금 엄청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약간 이런 부분 좀 있어요. 근데 이 오픈 AI가 지금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다. 그런데 이 계약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 오픈 AI야. 나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나 챗 GPT야. 오픈 AI야. 요것만 가지고도 그냥 네, 이 대규모 계약 소식을 탁탁 뜯어내고 그 다음에 아마 돈에 대한 부분들도 자, 나 지금 돈 부족한데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사채 발행에도 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요거 지금 미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허용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속보가 있었어요. 최신 칩. 네, 엔비디아의 최신 이 GPU 칩은 미국에서만 사용할 거야. 트럼프가 슬쩍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흘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중국에는 판매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언론이 미국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데 안 된다. 그래서 한국한테 26만 장 준다는 거 이거 실현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미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뭘 했죠? 수출을 허용했다. 이게 뭐예요? 네. 아랍에미리트한테 주는데 우리나라한테 안 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아랍에미리트엔 수출을 하는데 한국엔 수출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었구나. 또 뭔가 한번 흔들고 싶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라서 이렇게 지금 팩트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럴지도 모른다더라 라는 시장의 해석은 알았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AI 쪽이 일단 계속 강세가 되는 거고요. AI 테마주를 제외한 주식은 이날 대체로 침체됐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하고 비슷하죠. AI 연결된 거, AI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로봇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어요. 네, 그래서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주식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매를 해줘야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요. 네. 자, 일단은 그래요. 여기 미국도 지금 AI 위주의 일부 기술주에만 매수세가 유지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관리지수 PMI 지표가 48.7이 나왔네요.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경제지표는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우지수가 조금 휘청하고 기술주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지표 상황에서 뭔가 안 좋은 게 있구나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메타가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뭐 그런 정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나쁘지 않았다. 네. 역대급 강세장에서 늘어나는 황제주들 지금 100만원 넘어가면은 이제 황제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두산도 주가가 100만 넘어서면서 황제주 올라갔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없었던 황제주가 무려 6개로 늘어났다는 거죠. 효성중공업이 232만원, 삼양식품은 135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22만원. 얘는 지금 쪼개지니까 크게 의미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죠. 쪼개지더라도 시총만 쪼개지니까 가격은 그대로 있나? 네. 그 다음에 고려아연,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이렇게 100만 넘어간 것들이 생겼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또 나오느냐면 일단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더 올라간다.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이제 100만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 네.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냐.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액면 분할이 나올 수 있다. 네. 왜냐면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 가지고도 주식을 한 주밖에 못 사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이 미쳐버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그 정도 되면은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황제주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주식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식들은 액면 분할을 검토하죠. 뭐 삼성전자가 그때 200만 원 넘어갈 때였죠. 200만 원 넘어가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50대 1로다가 콱 깎아서 5만 원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형태. 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100만 원대가 넘는 형태의 이런 주가들은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시총 상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1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액면 분할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액면 분할 일각에서는 액면 분할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자, 액면 분할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래 활성화에 대한 주가 상승 효과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안 했으면 555만 원짜리래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11만 원이니까 50을 곱하면은 네, 555만 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액면 분할이 되면 유통 주식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되지 않거나 이거 초반에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량이 보통 액면 분할은 가격도 싸지고 거래량도 늘어나니까 와, 많이들 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황제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황제주가 됐기 때문에 팔고 싶은데 팔려면 덩어리를 팔아야 되잖아요. 큰 덩어리. 근데 이거를 잘게 쪼개죠. 10분의 1이든 50분의 1이든 이렇게 쪼개서 주식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내가 다 팔지 않고 한 3개만 팔고 싶다. 그러면 3개만 팔아도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액면 분할 초기에는 매도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한 바퀴 순서가 돌리고 나면 액면 분할 이후에 대부분 주가가 오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조정의 어떤 그 포인트를 좀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액면 분할을 하고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주가가 더 많이 오릅니다. 주식은 계속 그래요. 주가 올라간 다음에 액면 분할 해가지고 주가 다시 낮춰주고 또 올라가면 또 액면 분할 또 낮춰주고 그러면 초기에 매수한 사람들은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수익은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게 가능하죠. 자,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가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요. 이걸 액면 분할 때려가지고 10분의 1로 해서 10만 원 만들었어. 이게 20만 원 가는 거는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액면 분할의 효과는 액면 분할이 떨어지고 나면 당장은 네, 뭔가 대단한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액면 분할을 만약에 이런 황제주들이 하게 된다면 매매 포인트를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네. 주가 조정 나올 때, 가격이 쌀 때 이런 자리들을 이용해가지고 매수해주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대형주로 또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이런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씩 다 봐서 대응들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바이코리아 글로벌 IB IB는 투자은행입니다. 한국 주식에 꽂혀 있대요. 어우 좋아요. 목표가 줄상한가 행진. 자, 특히나 이제 이런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네, JP 모건, 노무라 증권 뭐 이런 애들. 네, JP 모건은 효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250만 원. 노무라는 SK 하이닉스를 84만 원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100만 원 나온 것도 있어요.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경계해야 돼요. 100만 원. 현재가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목표 주가 나오게 되면 조심을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네 그러하다 정도로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주가가 뭐 결국에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소니까 긍정적이고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매수견 잘 안 나오거든요. 또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글로벌 투자은행은 매수 보고서에 굉장히 인색한 편인데, 네, 지금은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네, 목표 주가를 생성 확장해 주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6천도 가능하다. 네. 6천도 가능하다. 5천은 껌이다. 네. 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2달 동안, 9월, 10월, 2달 동안, 네, 무려 11조 원을 순매수했네요. 와. 대박이구만요. 네. 이런 형태로 가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지금 대형주가 많이 올랐는데, 자, 어제도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락 종목이 왜 이렇게 많아? 네. 하락 종목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 많이 올라가는 대형주를 제외하면 오히려 손실이 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좀 애매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부분이겠죠? 네. 쓸만한 네. 트리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대형주 위주로만 오르는, 그것도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배나 더 많았다라는 거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다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오르긴 했는데 찔끔찔끔 올라서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하락 종목은 615개, 코스피에서 네, 코스닥은 1000개가 넘었죠. 그래서 1600개, 1700개 정도 하락하면 보통 장이 많이 빠져요. 근데 지수가 오히려 그냥 신고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전 하이닉스 효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대형 반도체 위주로 매수세가 쏠려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이닉스가 무려 11% 급등. 시총 400조짜리가 11% 급등하면은 이게 하루 만에 시총이 한 40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450조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600조짜리가 3% 올라가면요. 네. 이게 10몇 조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와,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근데 보시면 하락 종목은 굉장히 많았어요. 네,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하락 종목이 압도하게 많을 정도라면 이거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대형주가 많이 오르고 중소형주가 오르지 못하는 형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소형주의 상승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죽을 맛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SK증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중소형주 호재로 순환매가 크게 돌면서 쏠림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 기회가 올 수는 있겠다. 그런데 당장은 그런 트리거 포인트, 즉 방아쇠를 당길 만한 그런 재료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뭐냐면 중소형주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중소형주를 올릴 만한 재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중소형주가 급등을 하면서 쏠림이 완화된다기보다는 대형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갭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즉 대형주들이 단계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조정이 좀 받을 수는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아래쪽으로 지금 여기 크게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하지만 아래쪽으로 크게 빠질 만한 이슈가 별로 없어요. 올라갈 만한 중성주가 끌어올려질 만한 재료도 없는 거지만 대형주가 떨어질 만한 재료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크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누워버리는 형태, 횡보를 통해서 야 코스닥 니들 올라와, 기다려줄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당장 내일이라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급상의 움직임이나 추세상의 움직임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형태에서 뭐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싸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크게 올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고, 만약에 이제 중소형주장이 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선호하는 거 있죠. 제약바이오라든지 또 2차전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봇이 더 크게 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 랠리가 나와도
괜찮게끔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축하는 게 좋고요. 수익이 나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묵직하게 갖고 있으면 수익이 잘 나올 테니까 걔네들은 대형주들은 떨어질 때 팔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축하는 것도 지금은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올라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약간 분산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해 봅니다. 자, 일단 오늘도 기술주 랠리를 통해서 분위기는 좋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 더 올라갈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특허 소송 관련한 그 부분이 나와서 또 부담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까 전에 칩 안 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칩 안 파는 건 신경 쓸 거 없다 그랬죠. 자, 소송 같은 경우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이게 사실은 특허가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이긴 한데 지금 그쪽에서는 뭐 그냥 무조건 배상해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특허 기간이 사실 만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효다. 네, 특허 뭐 권리가 없는 건데 왜 니들 자꾸 그러냐. 근데도 거기서는 네, 돈 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 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든 뭐 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뭐 보통 항소나 항고 이런 거 가게 되면 특허는 아시죠? 이제 소송 같은 경우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나갈 일은 없으니까 뭐 그것도 뭐 특별하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요거는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고, 오늘 가장 변수는 이제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그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거지.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거, 이 부분이 약간의 부담 요소 될 겁니다. 빨간 딱지가 붙으면 이제 현금 거래만 가능해지거든요. 신용이라든지 뭐 미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확 치고 들어오던 개인들의 매수가 주춤거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가 주춤거리게 됐을 때 한번 때려버리게 되면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죠. 그런 부분들 약간 주의하시고요. 삼성전자가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내년 초에 HBM4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뭐 일단 아직까지는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네요. 장비 셋업까지 다 끝냈다는 얘기가 또 나와서,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AI 쪽 관련한 부분들은 일단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무난한 상승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가는 동안에 조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내려가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오늘도 일단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도 수익률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좀 더 좋은 결과들 많이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준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